오늘은요 8월 10일이죠. 세계 사자의 날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날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1년 365일 무슨 날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사자의 날인데요. 사자 멸종 위기 이유 중 하나, 멸종 위기 동물이거든요. 이 이유를 찾아보다가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래요. 티귿, 리을, 피읍, 히읗, 히읗. 네, 맞아요. 그런 건데요. 저 그림이 힌트입니다. 아시겠는 분 있으시면 번쩍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오, 네,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로피 헌팅입니다. 이게요,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게요, 특별히 어떤 가죽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금처럼 재미로, 네, 재미로 사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선 이게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앞뒤로 바꿔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만든 그 동물 머리 박 제품 이런 거를 헌팅 트로피라고도 한대요. 이게 옛날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2024년 2월 기사입니다. 헌팅 트로피 수입 금지 결정을 했대요. 벨기에에서. 그럼 최근까지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거 받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이 잔인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에 관한 날이라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다가, 네, 자, 방금 대답을 해주신 네, 성도님께서 받으셨어요. 오늘의 깜짝 선물입니다.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네, 2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네, 중간에 대답을 해주시면 네, 제가 또 드릴게요. 교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 중에서 다스리라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네, 다스리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국가나 사회나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다른 뜻들도 있지만 1번 뜻이 제일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그림책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초성이 나왔죠. 비읍, 응, 미음, 응. 네. 2단어입니다. 네. 요 퀴즈인데요. 요건 바로 오기 힘드실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중간에 알겠다 싶으신 분 있으면 얼른 손을 들어주세요. 이곳을 지나가는 차들은 너무 빨라. 그래서 다들 안 보이나 봐. 글씨가, 네. 하지만 나는 잘 보여. 새끼 고라니 1마리, 새끼 멧돼지 1마리, 새끼 고양이 1마리, 도로가에 쓰러진 1마리들. 여기는 퀴즈 정답 아니에요. 그냥 네, 초성 나온 부분만입니다. 이 어린 동물들이 방금 고라니, 멧돼지, 고양이 1마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디인지는 살짝 감이 오셨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이 책 제목에 힌트가 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달리는 차에 바치고도 끝까지 걸었어. 길을 막은 나에게 그들은 온몸을
맡겼어. 혹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가 누군지 느낌이 오는 분이 계실까요? 장소는 네네네 맞아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의 중간을 막은 누군가가 바로 첫 번째 글자의 힌트예요. 비읍.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비읍의 미음 이응입니다. 중간에 가로막은 비읍 한 글자. 여기도 많아요. 저희가 사면에 이것들이 있죠. 네, 다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비읍, 이응, 미음, 이응을 가야 돼요. 네. 자, 이제 붙여주세요. 자, 손을 들고 붙여주세요. 아, 아닙니다. 네, 자, 네 글자. 무엇의? 네. 네, 맞습니다. 벽의 마음입니다. 도로가에 중앙을 가로막은 이따가 하시면 돼요. 이따가. 네. 가로막은 벽의 마음을 벽의 시선으로 도로가에서 일어나는 죽임을 당하는 동물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끝까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정도로만 띄워드립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기회가 되신다면 도서관에서 직접 사시면 더 좋겠지만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 이거 읽다가 울 뻔했어요. 아직 눈물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찡해지는 그림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스리고 있나요? 제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평소에 얼마나 주변의 동물, 식물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무 의미 없이 불필요하게 태어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 거거든요. 모든 생명이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하듯이 이 땅의 풀도, 이 땅의 동물도, 곤충도 다 귀한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며 죽이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보고 또 지나갑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감사하며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지요. 네, 우리는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멋있는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의 건물인데요. 굉장히 멋있게 지어졌어요.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했고 사람들이 여기 관광지처럼 찾아가서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새들의 무덤이에요. 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좀 깊이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유리로 다 만들어져 있고 깊숙이 되어 있어서 새들이 한번 저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죽을 때까지요.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주지 않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에 새들이 못 들어가도록 장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건축가가 허락을 안 해줘요. 나의 창조물인데 나의 작품인데 거기에 그물을 치든 뭐 점을 붙이든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쇠퇴된다. 건들지 말아라 해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새를 구조해 주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자랑스럽게 우리가 봤는데요. 그때 스키 경기 단 3일을 위해서 베어진 나무가 10만 그루입니다. 전과 후 보이시죠? 원래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도 국유림으로. 그런데 저 경기장을 만들 때 분명히 복원하겠다, 나무도 심고 다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후 6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복원은커녕 오히려 곤돌라 설치하고 관광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숲에 살던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생명을 달리했거나 다른 곳으로 쫓겨났겠죠. 근데 쫓겨나면 딴 데서 또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동물들은 자신에게 맞는 서식지를 찾아 살기 때문에 그곳이 없어지면 다른 곳에 가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좋지 않아요. 저렇게 허허벌판처럼 다 깎아졌기 때문에 매년 산사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나고도 있고요.
짓밟히고 썩어가는 수락의 뻘. 네, 군산 새만금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철새들의 경유지예요. 바다에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갯벌인데 개발을 하겠다 하고 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벌써.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역 경제에 다들 찬성을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공간 조금은 아직도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되살리자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오히려 더 저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철새들의 이동 경로거든요. 저기서 쉬었다 가야 철새들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거든요. 저기서 먹이 활동을 해야, 좀 쉬어야. 근데 그럴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이제 좀 찔립니다. 좀만 더우면 에어컨 열심히 켜죠. 아이들이 고기 없으면 안 먹어요. 고기 반찬도 먹고요. 전등 여기저기 그냥 다 켜져 있어도 모른 척합니다. 내 다리 너무 튼튼한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계에서는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친환경 파리올림픽, 이걸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면에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니, 에어컨이 숙소에 없대. 그 선수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돈 있는 나라들은 에어컨을 자기 비용으로 다 사들고 간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았어요. 저는 이 점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구장 있는데 올림픽이다 해서 있는 거 냅두고 더 좋게 멋있게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시설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네, 아쉬움은 있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리와일딩, 활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힘쓰고 있습니다. 리와일딩이라고 하면 특정 종을 재도입 혹은 새로 도입, 어떠한 동물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복원하는, 옛날로 돌려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네, 쭉쭉 이런 장소들이 있고요. 사진이 좀 작네요.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야생신탁이라고 해서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우리도 저런 곳 한번 만들어 보자, 자연으로 돌려갈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경기도 파주에 부지를 구입하려고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단체나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성공을 하고 언젠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저곳에 가서 아이들과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와, 이런 동물들도 살아있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식물들도 있구나,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하신 지구, 나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들에게 빌려 쓰는 지구입니다. 지구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막 쓰고 가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숨쉬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엄청 더우셨죠. 근데 제일 시원한 여름입니다. 살아있는 한 제일 시원한 여름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주려면 우린 지금 무언가를 해야 돼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과 섰을 때 마지막을 요 멘트로 끝냈어요. 앞에 거 지읒 치읒 기억 말고 치읒 이응 기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이십니다. 네, 죄책감 말고 책임감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기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우울해,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요,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해도 나만 이러는 것 같고, 내 주변에서 난 일회용품 안 쓰는데 여기서는 비닐 맨날 쓰고 일회용품 하나 가득 쓰고, 아우 괜찮아, 귀찮아, 설거지 귀찮아, 종이컵 써, 랩 좀 쓰면 되지, 물티슈 써 빨랑, 아 걸레 빠는 거 귀찮아, 한계에 느낄 때가 있어요. 결국 우울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뭐 하나? 근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그리고 죄책감보다는 책임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나의 후손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 정속 주행만 해도 우리가 사고 위험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마크 아시죠? 이렇게 사슴 뛰어가는 마크, 네, 야생동물 출몰 지역, 네, 거기 봤을 때만이라도 주변의 동식물의 이름을 좀 알아보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의 선물이 손수건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나뭇잎을 제가 관찰하고 그리고 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거거든요. 내가 보다 보면 아, 제 이름이 이거구나. 야, 우리 동네에 이런 나무도 있었네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저거 무슨 나무다? 저기 열매도 있네 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날 채식으로 기념하기. 좋은 날 고기 말고 몸에 좋은 채식으로, 좋은, 평소에 고기 반찬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날은 아주 건강한 채식으로 기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포장 없애는 거요. 제가 드리는 선물에는 포장이 없습니다. 그 비닐 포장지 다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사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기. 꼭 필요한지, 같은 물건이라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자재는 없는지, 소포장보다는 대용량인 것은 없는지. 자, Everyday Earth Day라고 써놨습니다. Earth Day, Earth Hour라고 해가지고 뭐 환경의 날, 지구의 날 이럴 때 뭐 10분씩 소등하는 행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1년에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우리 매일 10분만 내가 쓰는 전등을 꺼도, 불 꺼놓고 가족과 대화를 해도 우리는 좋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에너지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더 마음을 써주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링크가 달려있는 QR 코드인데요. 이따가 전도사님께 제가 프린트를 부탁드렸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찍어서 보시고 뭐 설명해 줄 수 있으신 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이 나갑니다. 이 리스트도 역시 출력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만 살면 안 되겠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동생들, 아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물들, 식물들, 이 땅의 모든 존재와 공존을 하기 위한 마음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써주실 거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